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상희 평가사입니다. 저는 오늘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건축물 구조체 열교 방지 기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열교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열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열교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고단열 그리고 고기밀이 된 고기밀 건축이 이제 일반화가 된 지금 현 시대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단열재 두께를 올려도 저희가 열관리율은 0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물의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단열재의 두께를 두껍게 시공을 하고 그리고 고성능의 단열재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비선형 그래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단열재 두께가 지나가게 되면 단열재 두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건물의 그 단열 성능 향상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단순하게 우리가 고성능 단열재를 쓰고 단열재 두께를 늘리는 것만으로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이 17년도에 처음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단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를 이행하면서 현재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에너지 건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단열과 기밀을 통해서 건물에 사용하는 그 에너지 양 자체를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0만큼 사용하고 100을 생산하는 이런 그 비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보다는 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50으로 줄이고 50만큼만 생산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열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나열한 6가지가 건물의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대표적인 기술들인데요. 여기에서도 저는 오늘 열교를 없애는 디테일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은 최소 연한이 30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초기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열교를 없애는 디테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건물의 단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넣었는데,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구조체의 안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내단열보다는 구조체의 바깥쪽에 단열을 시공을 해서 소위 이제 건물을 이제 담요로 이불을 덮듯이 바깥쪽에서 단열을 시공하는 외단열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단열은 이런 구조체 접합부마다 단열이 다 끊기기 때문에 이 단열 효율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주택이지만 내단열로 이렇게 시공한 것과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외단열 시공한 거, 내단열 시공한 그 공동주택의 위치 이제 그 사진을 여러 상으로 찍은 게 보시면은 외단열은 거의 이제 열 손실이 없지만 이렇게 내단열로 시공한 거는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외단열을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단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실내 열이 다량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열교 현상이 이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다리라는 뜻으로 열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열교가 꼭 그 해결해야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이 지금은 고단열 고기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열교로 인해서 손실되는 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단열이 잘 안 되는 그런 건물에서는 이 열교, 구조체 열교 부위까지 해결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단열재도 두껍게 시공하고 고기밀하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열교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열교 해결이 꼭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열 보강이나 결로 방지제를 썼을 때 그 단열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에서는 결로로 인해서 그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단열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쉬운 환경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교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열교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그 점퍼를 입고 있어도 일부 맨살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효율이 굉장히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돌출된 구조체의 연속으로 인해서 단열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이런 열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출된 구조체 전체를 단열재로 다 감싸는 방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간편하게 이렇게 열교 차단제를 구조체 안에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열교를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단열재를 감싸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전체 층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건물의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구조체로 발생하는 열교 문제를 이런 구조체 철근 콘크리트 안에 열교 차단제를 설치를 해서 이런 돌출된 부분에서도 쭉 단열이 연속 시공되는 효과를 이런 열교 차단제를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용 열교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기술은요, 건물에 그 적용하는 목적은 단열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품의 특성상 철근 콘크리트 안에 매립하는 형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하중을 지지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건물에서 구조부재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교 차단제를 쓰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이런 이제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열교 없이 자유로운 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조용 열교 차단제 기술이 정책적으로 안에 이제 그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뉴욕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위도도 비슷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많은 그 주다 보니까 보시는 그 말씀드린 열교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구조체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거나 아니면 구조체 안에 이렇게 열교 차단제를 꼭 설치를 해라 라는 게 이미 2020년도 12월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열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아직 평균 열관률이라고 하면 창하고 문을 이제 합산을 한 그게 평균 열관률이라고 생각을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열교 부위를 포함을 해서 열관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체로 인한 이런 열교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외피, 건물의 외피 단열을 중요성 강조를 위해서 이런 테디라는 별도의 이제 기준도 만들었는데요. 이 테디 기준 안에 열교를 반드시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열교와 관련된 기술이 제도권 안에서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열교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SH에서 진행을 한 공동주택 슬래브로 발생하는 열교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는 사실 어떤 그 그러니까 진공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교 차단 기술을 적용을 공동주택에 한 그 연구고요. 적용을 했을 때 냉방은 15%, 그 다음에 난방은 27% 정도 에너지 그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기연에서 이렇게 열기 차단과 관련한 그 표준 실험 절차를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공동주택 3등급 이 기획 과제에서도 열교와 관련된 그 KS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도권 안으로 열교를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 차단 그 구조용 열교 차단제는 말씀드린 대로 구조체 안에 매립하는 형태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거푸집에다가 제품을 배치하고 철근 배근 후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형태로 설치를 해서 제품이 설치가 되면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도록 되는 것이 시공이 제대로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조체의 단열이나 이런 그 단열이나 마감 공사를 하면 열교 차단제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열교 차단제가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지금 단면이고 구조용 열교 차단 기술을 적용한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무리 이제 그 층간 이거는 소음을 위해서지만 어쨌든 단열재를 설치하고 하부에 이제 결로 방지제를 설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구조체에서 이렇게 단열이 끊겨 있는 부위가 있으면 이 부분으로 열이 다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로 방지제와 콘크리트가 접한 부분은 물리적으로도 이제 노점 온도 이하로 그 온도가 표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구조용 열교 차단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구조체 외부에서 이렇게 단열 라인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아예 결로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조체의 연속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제품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다양한 이제 독일 그 제품을 포함해서 국내에도 여러 제품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이제 SH 국내에서 최초로 3등급 그 아파트를 실현을 한 이제 고덕 광일에 있는 온비체라는 아파트 현장인데요. 여기도 전 동에 이렇게 그 열기 차단 기술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열교를 해결해야 한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